예,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의 길 2022 제3분과가 세 가지 산업정책의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션은 우리나라 농업에 그리고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 한우 산업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한우 산업을 꾸준히 연구해 오신 경상대학의 전상권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근데 전상 교수님은 피치마탈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진주에 계시면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원격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재환 축산경영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제지주의 조재철 축산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는 그 토론자를 정책 책임자 한 분,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의 한 분, 이렇게 딱 두 분만 모시고 전선 교수님의 발표를 둘러싸고 좀 밀도 있는 토론을 그렇게 전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상원 교수님이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분 토론자께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을 골라가지고 좀 심층 토론하는 밀도 있는 토론을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상원 교수님 20분 발표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상곤입니다. 오늘은 그 한우 산업의 위기와 안전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제 환경의 변화, 두 번째로는 국내 환경의 변화, 세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한우 사육 도수 전망, 그리고 네 번째 대응 방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환경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국제유가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 가격이 2020년도에 배럴당 한 40달러였는데 2022년도에 100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곡물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제 선물 시장의 선물 가격인데, 밀과 옥수수와 콩의 이 가격이 평년, 그리고 2020년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대략 한 28%, 옥수수는 한 42%, 콩은 한 34%, 그래서 꽤 큰 폭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율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대략 한 2012년 정도에는 대략 한 1,000원에서 1,100원대에서 환율이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다가 2021년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아서 달러당 한 1,400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아까 상승하고 또 환율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 원료가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수입 단가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그 사료용 밀,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대두박의 가격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밀은 약 한 51%, 옥수수는 약 80%, 대두박은 한 48% 올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사료 원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용 그 배합사료를 기준으로 볼 때 키로당 약 한 400원이던 것이 2020년에 약 600원 수준까지 약 한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환경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급 측면의 그 제약 요건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수입육의 관세율이 인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냉장육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그 쇠고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호주가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거의 98%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뉴질랜드, 캐나다산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와는 FTA가 체결이 돼서 미국과는 2012년도에 FTA가 체결이 됐고 그 당시에 관세율이 40%였는데 이게 2022년도에 와서 약 10.6%로 인하가 되고 2026년도가 되면 무관세화될 전망입니다. 호주와는 2014년도 FTA가 체결이 됐는데 40%의 관세율이 올해 16% 그리고 2028년도에는 무관세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입육의 가격이 꾸준하게 인하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 들어오는 수입육이 과거에는 냉동육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냉장육의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에 냉장육이 대략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6% 정도까지 한 5%포인트 이상 냉장육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과거에 그 냉동육이 수입되는 것과는 다르게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에는 바로 그와 비슷한 가격대인 돼지고기 혹은 한우 1등급 이하 수준의 그 등급들과의 그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측 제약 요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이 어디인지를 보면 400만 원대 이상의 그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서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향후에 한우 산업의 한우 가격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는 중산층에서 한우에 대한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내 그 소비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정 내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증가했다는 요인으로 응답한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라는 요인이 가장 컸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라서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이 다시 수요가 감소해서 한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 소비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우 소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소비자들은 가정 내 소비에서는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효과는 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축산에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그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사료를 비롯한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서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양날의 검이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익도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사익도수 전망을 앞서 잠깐 먼저 하나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 이건 이제 그 과거 1975년에서부터 최근까지 그동안 한우 산업이 몇 차례 파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1차 파동,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2차 파동, 그 다음에 2010년 말에 3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파동이 있었을 당시에 비유구와 번식구의 두 당 소득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검정색 실선은 비유구의 두 당 소득이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 점선은 번식구의 두 당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 번식구의 소득이 비유구의 소득보다 파동이 있는 구간에서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 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올 때 비육보다는 번식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고 그 번식 쪽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 암소 가격 혹은 송아지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한우 사이클이 변화된 부분인데 이게 과거에는 보면은 보통 12년 사이클 우리가 10년 사이클을 얘기합니다만 2000년 이후에는 대략 14년의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가 조금 소폭 감소하다가 여기서 사실 그쳤습니다. 과거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게 맞는데 그쳤다라는 건데 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농가들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세 차례 파동이 있었을 때마다 급격하게 사육도수가 줄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파동이 있고 한 1, 2년 내 조금만 견디기만 하면 다시 가격이 점차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사육도수가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가들이 반응하고 있다.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도축 물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농가들이 아주 예의주시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 한우의 일괄 사육 방식의 중요도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괄 사육 농장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 비육 농장, 그 다음에 여기 번식 농장, 일괄 사육 농장, 이건 농장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농장 각 사육 유형별로 사육하는 사육 마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일괄 사육 농장인데 일괄 사육 농장에서 사육하는 사육 마리수가 대략 전체 사육도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사육 농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2020년도에서부터 22년까지 사육도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장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사육도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 한 350만 도 수준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 우리가 미래의 한우 사육도수를 예측할 수 있는 2세 이상 암소도수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육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그런 불안감을 우리가 이 지표로부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기억하기로 통계청 그 통계 이래로 한우 농장 수가 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 늘어나는 추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약 8만 9천 농가를 저점으로 해서 2021년도에 8만 9천 약 700농가로 소폭 늘어나거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격하게 한우 사육 농장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현재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평균 도매 가격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회색 선이 2020년, 2021년, 2022년 아래에 있는 점선이 평년 가격인데 지금 보게 되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올랐습니다만 2022년도에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히 암송아지나 암소옷 가격이 굉장히 그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잠깐 암송아지 산지 가격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20년 가격이고요. 2021년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2022년도에 암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평년 수준보다도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그 한우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서 송아지의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급 간의 가격 차이는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수급 상황 그리고 또 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1 2 플러스 가격이고요. 그러면 이게 1 1 플러스 이게 1등급의 가격인데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점선이 1 2 플러스와 1등급 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등급 간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거를 좀 내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그러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육도수가 많기 때문에 사육도수를 농가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농가에서는 이러한 그 감소하는 소득을 어떻게 메우려고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등급 출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육도수를 감소하는 것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 보전을 위해서 등급 출연율을 더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림은 등급별 그 비구 마리당 소득입니다. 이건 제가 추산을 한 건데요. 2020년 이후에 죄송합니다. 2022년 이후에 그 등급별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1, 2 플러스고 요 주황색은 1,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파란색의 1등급을 가정했을 때 그 등급 출연료를 받은 그 BU부의 두당 소득을 한번 보고자 한 것인데, 이게 2022년 이후에 2023년도로 가게 되면 1원 플러스와 1등급을 받더라도 어쩌면 농가 그 두당 소득이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 플러스인 경우에는 양해소득입니다만 그만큼 농가의 그 비육을 사육하는 비육 농가들의 소득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한우 사육 도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 암소를 번식에 쓸 것이냐 도축에 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한 1, 2년, 2, 3년 동안에는 그 송아지 출산율과 암소 도축률이 굉장히 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렇게 완만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9월 대비 올해 9월 가장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송아지 출산율의 경우에는 61.8%에서 58.3%로 눈에 좀 보일 수 있을 만큼 감소한 것이 나타났고요. 암소 도축률도 23%에서 24.9%로 암소 도축도 늘어나고 있는 게 올 3, 4분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4분기까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3, 4분기 들어서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뭔가 반응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 도축 도수를 한번 미경산호와 경산호를 나눠서 분기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2022년도 상황이고요. 아래에 있는 파란 게 2021년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2022년을 보게 되면 경산호의 도축 도수도 많이 늘어났고, 죄송합니다. 미경산호의 도축 도수도 많이 늘어났고 경산호의 도축 도수도 많이 늘어난 것을 연도별로 비교를 할 때도 확실하게 2022년도에는 확연하게 도축 도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도수를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전망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략 한 360만 도 수준까지는 연평균 도수를 볼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암소 도축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게 되면 약 한 360만 도 수준을 최고점으로 해서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한유구 그 수급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보는 표인데, 현재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2022년 상황, 현재 상황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볼 때 경계 상황이고, 이게 2023년도에도 경계로 이어지고, 가만히 두면 2024년도에는 가장 최악의 심각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 단계를 이제 피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암소간 쪽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외부 환경이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시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가가 앞으로 이제 외부 환경에 좀 주안점을 둬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나 그다음에 냉장 수입육 증가, 또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들이 따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경축순환 활성화, 그리고 그의 한 일환으로 저메탄 저단백사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과 소농보를 위한 차원에서 저탄소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상범 박사님이 그 한우 사람을 둘러싼 국내 환경을 짚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진 교수님의 발표 자료는 미리 다들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간단한 코멘트를 한 5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정 교수님 발표와 두 분 코멘트를 합쳐서 제가 쟁점을 한 두세 가지 골라서 좀 더 심층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조재철 본부장님께서
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나 또 의견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주체 축산기획본부장 조재철입니다. 오늘 전상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상황, 그다음에 국제 환경, 그다음에 대응방을 단기, 중기로 계획을 해주셨는데 전체 큰 틀에서 다 충분히 좀 공감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오늘 발표해 준 내용은 앞에서 언급해 준 부분이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속값이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26년에 그 미국부터 관세가 제로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과 결부해서 2026년 관세와 제로에 대한 대응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크게 봐서는 그게 더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교수님께서 2026년 관세와 제로 이후에 뭐 한두 곡지만 이런 것 정도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 현재 문제점은 일시적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의 내년 경제 상황, 그다음에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그 소비 둔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은 어느 2, 3년 동안 계속 크게 갈 거고 그다음에 소비하는 부분은 좋은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지시는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속값이 좋을 때까지는 이제 코로나 특수로 됐는데 그때도 사실상은 속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 우려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지 않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도축 수준은 늘었지만 속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좀 우리가 파란 불을 쳐다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당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뭐 높은 금리 때문에 지갑을 하나둘씩 좀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하다 보면 생산 수수, 좀 사육 수수는 계속 유지되고 소비는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다시피 속값은 떨어질 거라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뭐 농협 사료를 좀 자회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합 사료 가격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씁니다. 많이 전년 대비해서 배합 사료 가격이 30% 인상된 상황이고 그게 농가들한테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국제 곡물 가격 보면 404불까지 7월에 갔던 옥수수 가격이 현재는 10월 말에 364불 그래서 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은 일주일 들어오면 가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최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1340원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작년까지 아마 사료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의 틀을 잡은 것은 한 1200원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담을 그만큼 사료업계도 좀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반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내 환경 상황 때문에 사실상은 한우 농가나 우리 옆에 농식품부 정재영 과장도 있고 저희 농협도 있지만 다 같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농가가 배합수로 가격은 올라갔고 곡물 가격이나 환율 상황을 봐서 가격 인하 요인이 있으면 바로 내려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다른 쪽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기본적으로는 조사료입니다. 조사료가 가격이 보면 전년 대비 저희 국내 조사료 자금률이 한 82%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볏집이 30%, 수입 조사료도 한 30%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보면 배합사료는 뭐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국내 볏집도 상당히 연초에 수급상도 어렵고 현재도 가격이 높다. 그리고 현재 벼 수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볏집을
서로 확보하려고 가격이 막 이상하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조사료 자극 기반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와 같이 국회가 지금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논에 쌀이 과잉된 문제를 줄이면서 또 국내 부족한 조사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 사료 작물을 심자 해갖고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조사료 쪽에서 북공유지 유지에 조사를 심는다든가 좀 간척지에 사료 작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 다른 요인보다 생산비를 좀 이런 부분에서 줄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다른 부분 장기 이따 대책.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뭘 할 거냐 하는 얘기는 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저는 그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 과장님, 예, 네, 농림축산식품축산경영과장입니다. 정재환입니다. 전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신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지금 소고기 한우 가격이 10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11월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17,000원대까지 지금 도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이게 과연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물론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소고 한우에 대한 도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약세로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11월에 이렇게 가격이 도매 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단기적인 충격으로 보고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질문을 드리거나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나 생산자에서 또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다 같이 좀 이 한우 산업의 지금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앞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과장님의 그 목소리나 태도에서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 교수님은 지금 이제 전 지금 상황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금년이 뭐 내년이 경계 단계고 2024년에 가면 심각 단계가 된다. 지금 이제 상당히 완만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 교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매 가격 오늘 오전에 도매 가격이 16,400원이에요. 이게 작년 최고 가격은 22,000원이었고 작년 평균 가격이 21,100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30% 이상 지금 도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유구 한 마리를 팔면 수입이 한 1,000만 원 나오고 경영비가 880만 원, 그래서 비유구 한 마리의 소득이 한 140만 원 됐었는데 지금 사료비는 20% 오르고 작년보다 도매 가격은 30% 떨어지면 이미 이제 비유구 하는 농가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적자로 들어갔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암송아지 생산비가 작년 통계청에 의하면 260만 원이에요. 송아지 생산비가. 근데 암송아지 가격이 이미 23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번식 농가들이 다 지금 적자 상황에 상당한 농가들이 이미 빠졌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그 앞으로 심각 단계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 저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 조상모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현상을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위기에 정부가 당장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13년이나 98년 파동 같은 상황, 그 이상의 파동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히 짚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 교수님 그 이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 교수님의 발표가 상황 인식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테이블로 보여드렸던 경계냐 심각이냐는 이제 지표를 구분하는 이제 단계였었고요. 그거를 단어를 경계가 심각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그 받아들여 주시면 좀 그거는 좀 곤란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지표를 설정하는 문제고,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비유구의 그 두당소득을 환산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1, 2 플러스를 받는 그 개체가 아니고서는 1 플러스를 받더라도 올 하반기서부터는 소득이 마이너스로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이 지금 완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암소의 도축 물량이 늘어나는 걸 볼 때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월 말일자 사육두수 이제 그 이력제 자료를 보면 지금 숫소의 경우 26개월령에서 33개월령, 이제 한 반년 이내에 도축돼야 될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은 다 이렇게 지금 그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특수는 다 사라져서 작년하고 지금 그 수요 상황은 저는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 과장님이 현재 상황이 이제 일시적인 거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큰 문제로 가는 거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무님 조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저는 대책이 그냥 대책을 뭐 이렇게 뭔가 그 위기 대응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 경제 지주로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상으로 현재 뭐 경계 단계 2024년에는 심각 단계 얘기했는데, 현재 농가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심각한 단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어제 산지 가격 보면 암송아지가 230만 원, 숫송아지가 330만 원, 400원대, 400만 원대가 300만 원, 300만 원대가 20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산지에서 느끼는 가축시장에서 제일 먼저 와닿거든요. 가격에 대한. 그래서 사육 심리도 가축시장에서 온다고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도매 가격도 지금 2만 원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거세우 기준으로 현재 어제 같은 경우 18,500원 정도 했는데, 어쨌든 개수로 봤을 땐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는 사실상은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도 많이 늘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육두수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2024년 이후에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심각 단계로 경영비 이하로 된다. 현재 사육두수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경영비 수준 이상은 최소한 돼야지 생산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수를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암수, 전응용꽃, 경산호, 미경산호, 또 도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만 됐는데 작년에 할 때는 서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속값이 2024년 어려워지니까 참여하세요 했는데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17,000도 끝났고, 올해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면서 6만 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3만 3천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농가부들이 위기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급격한 암소 도축, 이 의문도 사육 기반 붕괴 우려가 있지만 그 의문도 조절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충격 협도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요 경산호, 미경산호, 암소 도태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지주로서는 이제 암소 도태 사업을 좀 열심히 한다. 혹시 뭐 정부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요청사항은 없으세요? 지금 그 암소 비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조합장이나 일선에서 나오는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비육에 공여되는 경산호, 미경산호에 대해서 비육으로 계산해 갖고 단위 면적당 사육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번식우보다 비유가 단위당 면적을 적거든요. 그럼 번식우를 비유로 환산해서 이 단위 면적당 사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더 농가들이 부담을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난소 제거 또는 난소 결착기를 이용해서 경선화와 미경선을 한해서 적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축 경매 시 미경산호라는 그 정보 공개를 해서 경매 가격 손실을 좀 최소화할 필요 있다. 저희도 지금 사계 공판장을 운영하는데 출하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쉽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하면 당장 효과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이 2013년 혹은 98년 상황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뭐 정 교수님이나 조재철 본부장님도 비슷한 생각이나 판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판단과 그다음에 어떤 대책 준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쭉 얘기를 들으시고서 우리 정 과장님은 그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정부로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현재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금 이제 바로 사실 이제 뭐 11월에 들어오면서 도매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건 분명히 맞고, 근데 그 부분만 좀 사실 부각을 하셔 가지고 너무 위기라고 이렇게 농가분들이 생각하실 우려가 있어서 그냥 저는 조금 희석시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10월까지만 놓고 보자면은 작년에는 코로나 그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하면서 좀 그 특수가 있었고, 어쨌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한우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는 5.5% 정도 높은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11월에 접어들면서 지금 도매 가격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 채산성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그 투뿔, 원뿔 등급을 받는 농가가 한 70%는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70%의 농가는 채산성이 소득을, 그러니까 수익을 얻고 있다, 경영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등급 이하의 1등급부터 뭐 2등급 이런 이하의 지육 도매 가격이 확실히 경영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저희도 그렇게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을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경영보다는 높습니다. 뭐 농가에서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보다는 높아서 조금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정부가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충격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자면은 연말 수요라던가 1월이 되면 설이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다시 조금 도매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같이 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 충격이라고 보더라도 저희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악화될 거라는 인식 하에서 대책을 해나갈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책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이제 농협 조재철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 그리고 한우협회 이렇게 같이 해서 한우 암소 감축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축 사업은 그 저희가 이제 1차 때 목표로 했던 것 이상으로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도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감축 사업은 지금도 계속 신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이제 농가들의 위기의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신청도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암소 감축은 문제는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출하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11월 말부터 해서 소비 촉진 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규모 이상으로 훨씬 많은 수준의 아직까지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훨씬 많은 수준의 소비 촉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최대한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결국 그러면 농가의 생산비는 어떻게 절감을 시켜 나갈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사료 구매 자금이나 이런 정책적인 지원 그거와 동시에 이제 그 사육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시범 사업 이런 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제 경제지주나 농림부나 지금 이제 그 대책의 여러 가지를 부심하고 계신 거는 잘 알겠고요. 근데 저는 그 암소 도태 장려 사업을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대책에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이나 금년 초같이 암소를 농가들이 도태하지 않고 계속 그 수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투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암소 도태 장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송아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잡지 말라 그래도 농가가 너무 많이 잡아서 지금 이게 파동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암소 도축이 더 늘리는 효과가 있는 도태 장려 사업은 이제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도리어 정책의 역효과가 우려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정 교수님은 그 암소 도태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적 선택인가? 일단 제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우처럼 이렇게 몇 년을 사이클로 움직이는 이런 축종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앞으로 한우산이 공급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인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시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왜 2년 전에 반응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유인이 시장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농가가 그걸 수긍하고 반응할 만큼의 유인책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1년 전, 2년 전에 조금 더 농가에게 암소 도축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조금 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많이 제공되었다라면 아마 1년 전, 2년 전에 암소 도축이 조금 한풀 꺾여서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더 완만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측면에서는 일단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암소 도축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정책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꾸준하게 암소 도축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농가들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상실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암소도축 사업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많은 농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농가 중에 일부 농가들은 분명히 도축 사업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축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도축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도 암소 도축이 많지만 조금 더 암소 도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조금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암소 도축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중장기적으로 빨리 한우 산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암소 도축 사업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 도축 사업이 갖는 역기능에 관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책은 타이밍인데 누님 말씀드리지만 작년이나 금년 초 같았으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수준이 낮았든지 아니면 농가의 잘못이었든지 하여간 별 호응이 없었고 그래서 두수는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도축 사업을 정부가 돈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게 의문인데, 그 정 과장님은 그래도 지금 해야 된다. 네.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쨌든 앞으로 2024년이 되면 360만 마리까지 지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고, 이 암소 감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 암소 감축을 하게 되면 24년에는 약 한 330만 마리까지 그래도 좀 사육 두수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잉 사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정 사육 규모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암소 감축을 하는 이유는 그 진통의 크기를 조금씩 그래도 좀 줄이면서 가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거고, 다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기능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도축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내놓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천상 아쉬움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그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우 산업은 2000년 이후에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규모화됐고, 그리고 일관 사육화로 급격하게 변화를 했고, 그리고 등급제를 출시함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화돼 가지고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우 산업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성공 스토리의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우 농가들과 관계되시는 분 모두가 굉장히 그 치아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런 지난 20년과 같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한우 산업에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건가? 이 부분은 한우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같이 싸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논의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우가 지난 몇 년간 굉장한 호황을 누렸는데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냐, 정부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서도 오늘 논의를 기초로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우산업 위험과 안정 방안, 이것에 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